자, 이게 29페이지에 15번. 저기 노란색으로 쓴 게 이제 조건이잖아. fx는 4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인 3, 이제 상수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근데 gx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그리고서 구해야 되는 게 똑같이 이제 4로 가는데 fx 플러스 4gx분의 2fx 플러스 gx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니?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거야.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볼 거야. 왜냐하면은 분모로 보면 fx는 상수 3으로 가는데 여기서 gx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gx로 분모 분자를 한번 나눠보는 거야.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왠지 어떻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냐? 네. 4분의 gx분의 2f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근데 여기서 fx가 3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상수로 정해진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네 둘은 다 0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17번은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f0은 가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는 0. 나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는 3. 그 다음에 답은 방정식 fx = 0의 한근이 2다. 자, 이게 각각의 뭔가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가번 조건은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가 0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분모 보면은 무한대로 가죠. 그치? 그러면 분자에 있는 fx의 조건을 어떤 걸 준 건가? 저렇게 됐을 때?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은? fx가 3차. 3차면은 0이 아닌 어떤 다른 상수로 극한이 정해지겠죠. 3차면 같은 차니까 최고차함계수분의 최고차함계수라고 했잖아. 얘는 f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낮아야지 극한이 0으로 가는 거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자, 그래서 fx는 2차 이하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x가 1로 갈 때 지금 분모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줘야지 극한값이라는 게 적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f1이 0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자, f1이 0이라고 하는 것은 fx는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식의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냐면은 x-1. 그치? x-1 인수를 가져요. 자, 그러면 2차 이하니까 이 뒤에 괄호에 있는 식은 1차식이 들어오거나 상수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답원 조건에 보면 fx = 0의 한 근이 2다 라고 됐어. 자, 이건 뭐야? f2는 0이라는 뜻이죠. 그럼 2 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거 있고 상수돼서는 안 돼요. 그치? 얘가 상수가 돼버리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게 0이 안 나오거든? 따라서 여기에 x-2라는 인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상수가 뭔가 곱해져 있다는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야. 자, 근데 나번 조건이 아직 다 안 쓰였어. 극한값이 나번에서 3이 나왔잖아. 저 조건을 더 쓸 거예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세우고서 나번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리미트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k배 x-1, x-2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약분이 되지? 그리고서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k가 3이란 얘기야.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가 정해졌어. fx는 뭐였다? 마이너스 3의
x-1, x-2였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지. 자, 그럼 f0의 값은 0 대입하면 -3 곱하기 -1 곱하기 -2야. -6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연속함수끼리 연산을 했는데 그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도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 그런데 기억번에 보면 자, fx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조건에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함수 연속함수, fx-gx라는 함수 연속함수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gx도 연속함수다. 자, 한번 검증을 해봐야지. 자,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건 무조건 연속함수가 되거든? 이거 아니냐? 39페이지 3번. 맞아요. 맞죠? 다시 한번. fx라는 함수가 연속이고 fx-gx라는 함수. 그러니까 fx랑 gx만 함수가 아니라 fx-gx라고 해놓은 거 저거 자체도 함수지, 그치? 자, 그랬을 때 gx라는 것이 함수가 연속이 되겠느냐? 이건데 저번에 우리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거는 무조건 연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성질을 이용을 하자면은 요걸 내가 h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 빼기 hx지. 그러면은 연속함수에서 연속함수를 빼는 거죠. 따라서 gx는 연속함수가 돼요. 연속함수끼리 사칙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은 무조건 연속이지. 나눗셈은 분모에 들어가는 게 0이 되지 않는 한은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gx와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래. 자, 이렇게 연속함수야. 자, 그럼 뭐가 어떻다? fx도 연속함수가 되겠느냐? 자, 지금 fx를 구해야 돼. 그런데 아까처럼 얘를 hx라고 놔뒀다고 해보자고? 그럼 분명히 hx는 연속함수가 맞아요. 그치? 그런데 fx를 구하려면 gx분의 h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럼 분모에 들어갔잖아, 얘가. 그래서 연속이기는 한데 얘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 자, 따라서 저거는 항상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니은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갈 때는 항상 0하고 관계시켜서 조심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디귿번. fx랑 gx가 연속이면 절대값 gx분의 fx도 연속함수다. 자, 이건 어떠냐? 아니죠. 자, 절대값이었다고 0이 안 될 게 0이 될 게 안 되나? 그런 건 아무 상관없죠. 절대값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기억만 맞는 걸로 1번. 자, 다음에 41페이지 3번. 똑같이 3번에서 헷갈렸구만 보니까. 자, 이거 그래프가 좀 필요하죠? 첫 번째 그래프. 여기 비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채워져 있어요. 여기가 1, fx의 그래프고, 그다음 gx는 뚫려 있고, 채워져 있고, 이렇게. 자,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0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0에서 자, 수학적으로는 그 정의에 입각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냐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자, 기억번 한번 봅시다. 보기에 fx랑 gx를 더한 거 볼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천천히 따진 건 해봤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0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있겠죠. 네. 얼마지? 응? 1이지, 그치? F0은 1이고 G0은 0이니까 자, F0 플러스 G0 해서 1이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다 지금 어긋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값도 똑같이 1이 나오는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좀 볼게. 좌극한 한번 봐봐. 얘 0으로 가고 있지, 그치? 이쪽 좌극한 보세요. 1로 가고 있죠? 둘이 근데 더해지면은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는 게 저 더해지니까 1이지. 좌극한이 1이야. 우극한 볼게. 얘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따라가니까 1로 가까이 가지? 얘는 이렇게 가면은 0으로 가죠. 그러면 얘도 1이네. 자, 따라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으니까 연속이에요, 이거는. 기억번은 연속. 다음에 니은번 fx 빼기 gx 해볼 거야. 자, 함수값 먼저 0에서의 함수값 f0은 1이고 g0은 0이야. 1이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왜? 함수값 0은 1이고 G형은 0이잖아. 네. 1이에요. 함수값처럼 쉬운 건 없어요. 네. 극한이 헷갈리지. 다음에 좌극한 따져볼게. 자, 좌극한 얘는 0으로 가지, 그치? 얘는 1로 가. 그럼 좌극한 0에서 1을 빼야 되는 거네?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이미 글렀지, 그치? 좌극한하고 함수값하고 달라지면 이거는 뭐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지. 연속이 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디귿번 fx 곱하기 gx. 자, 여태까지 따진 바에 의하면 얘는 함수값 0이겠지. 그치? F0은 1이고 G0은 0이니까 1 곱하기 0에서 0이에요. 그 다음에 좌극한 따져볼게. 자, 좌극한은 한쪽이 0으로 가니까 이거 무조건 0이지. 그치? 여기서의 좌극한은 0, 여기서의 좌극한은 1이니까 0 곱하기 1 돼서 0. 그 다음에 우극한 마찬가지일 거야. 자,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1로 가지만 얘는 0으로 가니까 1 곱하기 0이 돼서 여전히 0 해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되죠. 그래서 기역번하고 디귿번이 연속인 거예요. 4번. 이해돼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정의에 입각해서 따진 거지, 그치? 근데 그걸 이제 식까지는 안 쓰고 그래프를 통해서 눈으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다음에 42페이지에 11번. 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얘도 지금 끊어져 있네. 생겼고 1, 2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y는 f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뭔가로 정의를 했어. x-k 곱하기 fx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자, 근데 이 함수 gx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역시 정의에 입각해서 또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 극한값 전부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의가 그건데 정의를 안 쓰고 엉뚱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정의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거의 기계적으로 해도 돼요. 정의대로 하면은. 봐봐. 자, 1에서 연속이야. 자, 먼저 함수값. 이거죠? 1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F1은 지금 그림 보니까 얼마예요? 2죠. 그래서 1-k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이게 지금 함수값이야. 그 다음에 좌극한 값 한번 구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따질 건데, 자, 1-로 가면 어쨌든 1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x-k는 1-k가 돼요. 자, 그런데 fx는 1-로 가면 2로 가지. 좌극하니까. 자, 해서 얘랑 다를 바가 없지.
그래서 좌극한하고 함수값까지는 같았어. 이제 우극한하고 같다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우극한은 지금 볼 게 거의 없어. 왜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얘가 0으로 좀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fx가 곱해졌는데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분명히 우극한은 0이에요. 그치? 그럼 얘네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k 얼마란 얘기야? 1이죠. 끝났죠. 자, 44페이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원인데 이게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던 방법이에요. 그 기울기는 알지? 자,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정의됐었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근데 그건 이제 직선을 실제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돼. 같은 점이면 의미가 없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이만큼을 x가 변화된 양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큼을 y가 변화된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는 1로 갔기 때문에 x가 변화된 양의 크기는 이 길이만큼이고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부호는 양수겠죠. 자, y도 마찬가지야. 이만큼이 크기고 역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양수야. 그래서 어떤 양수분의 어떤 양수가 돼서 이렇게 생긴 직선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x가 변화된 양 이거랑 y가 변화된 양 이거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 게 바로 저 직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저 비율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 수학적으로. 저 비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자,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나왔어. 막 꼬불탕꼬불탕 이런 곡선이 나왔어. 곡선이 나왔는데 우리 이 지점에서 이 곡선이긴 하지만 직선처럼 생각을 해서 뭔가 기울어진 정도, 저 비율을 갖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옛날에. 그래서 여기를 되게 짧게 이렇게 잘라, 구간을. 되게 짧게 잘라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얘가 그냥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요 곡선의 요 지점에서의 대충의 기울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 부분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확대된 부분이야. 이게 한 10배 확대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구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직선으로 그냥 연결을 해보는 거야.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대충 이 곡선이 갖는 특성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구간을 되게 짧게 했기 때문에 이 곡선이 직선하고 좀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약간의 길이를 정해 놓고서, 뭐 약간이 아니래도 돼요. 뭐 특정 값을 정해 놓고서 이 구간에서 곡선의 양 끝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 이것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러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할게. 그리고 이 지점을 x가 a인 지점, 자, 이 지점을 x가 b인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y는 fx의 x 이퀄 a에서 x 이퀄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내가 저거를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한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x의 증가량은 b-a, y의 증가량은 fb-fa.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에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기울기의 뜻이라는 거는 알겠죠? 식 보면은. 이게 x의 증가량이고 이게 y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의 뜻이랑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저런 곡선의 양끝점이 아니라 구간에서의 양끝점을 연결하는 그냥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그 곡선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곡선의 특정 하나의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다음에 그것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이런 식의 작업을 먼저 해보는 거죠. 접선을 하기 전에. 접선을 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확실히 몰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충 기울기를 구해서 썼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구간을 엄청나게 짧게 해서 특정 지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그 지점에서의 실제 접선의 기울기랑 굉장히 유사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컴퓨터는 모든 실수를 다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랑 실수 사이에 뭐 또 다른 실수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간격의 실수들 밖에는 인식을 못하거든. 근데 대신 그 간격을 굉장히 짧게 하면은 인간이 뭔가 공학적인 도구를 만든다든지 기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충분히 쓸만한 그 정도의 정밀도가 나오기는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저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뭐 빈칸 채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6번 같은 거 한번 봐봐. 페이지 44에 6번. 얘기하세요.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 6번 보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라고. 그렇죠? 이거를 그냥 구간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구간으로 표시하면 안 되냐? 좀 애매한데? 구간이라면 닫힌 구간으로 표시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그게 이렇게 표시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보기엔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좀 볼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라 그랬어. 그럼 일단 분모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5 들어오지 않겠냐?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분자는 f4에서 f 마이너스 1을 빼야 돼. 그럼 함수값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 2는 그냥 사라질 거라는 생각 드냐? 마이너스 2가 사라져요? 네. f4는 4의 제곱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빼면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굳이 마이너스 1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이거야. 그래서 5분의 15가 되니까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기 그럼 7번부터 10번까지 평균 변화율을 해보는데 거기 델타 x라는 표현이 나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의 그냥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문자인가? 오랜만에. 델타가 변화량을 지칭할 때 많이 쓰이는 기호예요. 그래서 델타 x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라고 거기 써놨는데 a에서 이만큼의 값을 변화를 줬다는 뜻이야. 그냥 이거가 델타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묶어서 하나의 문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a 플러스 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h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자예요. 그냥 델타 x 자체가. 델타랑 x랑 이거 따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델타 x 자체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을 정의했으면 미분계수를 정의를 할 차례인데 우리 평균 변화율이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속도거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속도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쉽게 생각하면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속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시간축이고 여기가 거리축이야. 응? 거리축인데 물체가 움직이면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물체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지. 그치? 실제로는 얘가 막 이렇게 막 속도가 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거야. 자, 그런데 이 시각에서부터 이 시각까지의 평균 속도를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쵸?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그어. 그리고 직선을 그은 다음 이것의 기울기를 구하면 자, 이게 바로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쵸? 근데 이게 거리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니까 그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느리게 움직였던 빠르게 움직였던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거는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이야. 그런데 이제 뉴턴은 뭘 하고 싶었냐면은 저런 거 말고 나는 완벽하게 특정 지점, 특정 시점에서 얘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있잖아. 이 시간 간격을 점점 줄여 나가면은 순간적인 속도에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쟤를 점점 줄여 나가는데 줄여 나가는 게 아무리 줄여도 저 간격이 유한하게 나오면 걔는 극한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간격을 갖다가. 그랬을 때 기울기의 극한값을 구하면, 자, 극한값은 얘가 특정 지점에서 딱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구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붙여갈 때 이 기울기가 이상적으로 가까이 가는 대상이 되는 값이에요. 극한이라는 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실제 참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여기 그림을 아까처럼 좀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 자, 나는 여기서 T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게 바로 순간 속도거든?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고 거리축이라면 순간 속도인데 그 순간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간격을 이렇게 두고서 여기서 평균 속도를 구해.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간격을 두고서 평균 속도를 구해. 지금 그림상 보면 이쪽 평균 속도가 얘보다는 좀 작게 나오겠죠. 아이고. 자, 그런데 얘를 점점 이쪽으로 붙여나가면은 여기서의 순간 속도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구하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붙여나가면은 여기서 순간 속도를 구하는 우극한을 구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같아지는 값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하자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속도 개념이니까 속도로 설명을 했지만 그냥 이것을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x, 여기는 y로 놓고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y로 놓고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지점을 이제 t라는 것은 약간 시각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값은 그냥 a 이렇게 두는 거야. 자, 이 지점을 a 플러스 h라고 둘 거예요. 그 델타 x. 델타 x 대신에 h. 나 델타 x가 왠지 나는 좀 싫어. h가 더 간단해 보이고 애들도 더 잘 이해해요. 델타 x가 뭔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 있어 보이긴 하고 어떤 증분, 변화량이란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긴 한데 h 뭐 쓴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거든. 그래서 a 플러스 h라고 쓸게. 자, 내가 h 플러스 h라고 해서 오른쪽에다 쓰긴 했지만 h를 이제 내가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할 거야. 그러면 0으로 보낸다는 것은 0 플러스로 가는 거랑 0 마이너스로 가는 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h가 좌극한이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우극한일 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 fx야.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개념이 중요한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게 a 플러스 h인데 h가 특정 어떤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거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h를 0으로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이제 이렇게 바뀐 값을 기준으로 써볼 건데, 자, 분모는 x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h가 되겠죠. a 플러스 h에서 a를 빼니까. 자, 분자는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자, 여기가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야. 맞지? 그래서 f의 a 플러스 h 그냥 쓰면 되고.
자, 이 지점은 A, FA죠. 그래서 FA를 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쓰면 A에서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하. 그치? 근데 여기다 뭘 붙인다?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한다, 이거. 자, 이 0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자, 저게 미분계수예요. 요게 미분계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프라임 기호를 써요. 이렇게 써. 요걸 뭐라고 했냐면은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해.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하고, 자, 뜻은 어떻게 된다? 이 뜻이 되게 중요한 건데, y는 fx의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순간 변화, 이게 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됐지?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서 딱 접하는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정확하게 A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극한으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극한을 H를 0으로 보내는데 F 프라임은 A가 거예요. H를 0으로 보내면은 얘가 결국 점점 여기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점점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극한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는 대상이 되는 값이라 그랬어. A에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하면은 그 대상하고 점점 비슷해지겠죠. 이상적으로는 그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가요. 그래서 F'A라는 접선의 기울기랑 완벽하게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 있어. 제일 쉬운 게 우리 곡선을 설명해서 제일 쉬운 게 이차 함수거든. 자, 2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x 이퀄 2예요. x 이퀄 2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해. 이거 저번에 약간 비슷한 거 하지 않았었나? 약간 맛보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분을 배우기 전에 이차 함수라면은 저 지점에서 직선을 이제 식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됐어. 접한다는 조건으로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이제 직접 구할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f의 a 플러스 h라고 하는데 여기 a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요 함수 내가 y는 x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2 플러스 h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지. 뒤에는 2의 제곱, fa니까. 그렇죠? 저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h분의 이거 전개하면은 플러스 4h 플러스 4 마이너스 4지. 여기가 사라지죠. 자, 그럼 h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치? 자, h 약분시키면 h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0 대입하면은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접선이 존재하는 한은 다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냐? 있죠. 어떤 경우가 접선이 존재하지 않을까? 일단 불연속점은 접선 존재하지 않아요. 접선 자체를 그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곡선으로 된 거 말고 꺾인 선들이 있어. 꺾인 지점, 절대값 x처럼 꺾인 지점에서 딱 그 꺾인 지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저것처럼 곡선 자체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접선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미분계수가 저렇게 정의되는데 그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역시 빈칸 채우기는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12번처럼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잖아.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기울기랑 같겠죠. 그렇죠? 어느 지점이든 똑같겠지, 그렇지? 그래서 곡선이 돼야지 x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부터 18번까지
예, 한번 해봅시다. 45페이지. 여기 46페이지에 있는 거를 약간 예제처럼 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9번 같은 거 한번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가 h가 아니라 3h라고 돼 있죠. 그리고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3h라는 상수가 지금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극한만 존재한다면 저 3을 갖다가 리미트 바깥으로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f'A의 정의식이잖아, 그치? f'A의 정의식인데, 근데 이건 이제 f'A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쓸 수 있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 지금 그 얘기가 빠져 있거든? 왜냐면 f'A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f'A 값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합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다가 얘가 f'A니까 이렇게 그냥 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답이 저거예요. f'A를 써서 나타내 보자 그랬잖아. 요게 이제 되는 거고, 20번, 요거는 이제 좀 쉬운 건데, 20번 같은 거 한번 봐봐. 20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4h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f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던 식하고 좀 다르게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이걸 이렇게 좀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4를 똑같이 맞춰주고요. 여기다 4를 곱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쵸? 네. 그러면 얘랑 문자가 지금 통일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네.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4h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문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f'A가 되는 거예요. 이게 4h인데 여기는 그냥 h 이러면 이게 f'A가 되는 게 아니야. 이 h라는 값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동일해야지만이 h가 0으로 갈 때 이거랑 똑같이 0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개수가 다르다, 심지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0으로 가는 것 자체가 0으로 가긴 가지만 좀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h 앞의 개수를 일치를 해줘야 된다. 혹은 0으로 가는 식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를 곱해주고 대신 바깥에다 4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 자체가 이제 f'A가 되는 거니까 얘는 4배의 f'A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뭐 이거랑 비슷하니까 놔두고, 그렇지. 6h로 바꾸고 3을 곱해줘야 되겠죠. 22번은 자, 부호가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4h f의 a 플러스 5h 마이너스, 뭐 별거 아니야.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 값은 똑같아야지 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a 플러스 5h 마이너스 fa 쓰고 분모 5h를 일단 맞춰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5 약분되고 마이너스 4 남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5 f'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예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 있네. 자, 23번 한번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뭐라고 돼 있냐면은 f의 a 마이너스 h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자, 내가 분명히 h 앞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h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플러스 1이지. 안 같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F'A가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얘는 F'A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얌전하게 나온 그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아니라 조금 식들을 변형해 놓은 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을 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4번부터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쭉 나오거든. 24번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면 32번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이제 풀어보세요. 네, 시작해 봅시다. 그 46페이지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뭐 분모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형태를 보고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다 그랬어요. 그치?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계수인데 여기를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놔뒀었냐면 A 플러스 H라고 놔뒀죠. 근데 그 A 플러스 H를 그냥 변수로 두는 거야. X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럼 아까는 H가 0으로 갔는데 이번엔 X를 A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을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식이 이거를 이거로 나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저기다 극한만 취하면 똑같이 F'A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대신에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가는 거죠. 그래서 X-A분의 이렇게 쓰면 똑같이 F'A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A 플러스 H로 바꾸면 이제 아까 그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 간단한 거 하나 좀 볼게. 33번 한번 보세요. 여기에 47페이지지? 33번에 보면 F'-2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랬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정의식하고 완전히 같다는 거 이해되니?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돼서 x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의식하고 완전히 같으니까 얘는 그냥 f 프라임 마이너스 2 해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조금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밑에 거 똑같네. f 프라임이 0이 4라고 했으니까 밑에는 이제 x 마이너스 0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이제 똑같아요. 밑에 것도.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36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36번. 얘도 뭔가 이제 식을 변화를 줘서 값을 구하는 건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2x 마이너스 분모가 이제 뭔가 좀 복잡하죠? fx 마이너스 f1인데 뭐 별거 없어요. 복잡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것만 보면 정의식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총 모양 요게 f'1 그치? 그다음 여기는 1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4분의 1에 f'1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극한값은 지금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h의 형태로 생긴 그 미분계수의 정의랑 같다고 보면 돼요. 자, 요거 36번을 내가 했으니까 35, 37, 38 이렇게 세 문제 더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풀어보세요. 자, 48페이지의 내용인데 요거는 좀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먼저 자, x equal a에서 함수
y는 fx가 미분 가능하다. 자, 이 말을 정의를 할 거야. A에서 x equal A에서 y는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올 거거든. 자주 나올 텐데, 자, 이게 이제 의역을 해보면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건 이제 너무 이제 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수식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f'A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 미분계수 정의를 했지? h의 형태로 정의한 게 있었고, 뭐 x-a분의 fx-f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게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f'A를 계산해 봤을 때 그 리미트 값, 극한 값이 나오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미분계수 값이 나오면 미분이 가능하다. 즉 접선을 거기다가 대고 그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제 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함수는 연속일까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연속이에요. 그래서 x equal a에서 함수 y는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y는 fx는 x equal a에서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 아닌 지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죠. 식으로서도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연속이 되고, 자, 근데 반대는 어떨까?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x equal A에서 미분이 항상 가능할까요? y는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야. 자, 그렇다면 미분이 가능할까요?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할까요? 이거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돼요. 어쩐지 화살표가 그렇게는 안 돼 있었어요. 얘는 내가 화살표 양쪽으로 다 했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한쪽으로만 지금 돼 있죠. 자, 이게 안 되는 예가 있어.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였지? 접선을 그릴 수 없는 뾰족한 점. 연속이지 당연히. 끊어졌냐? 뾰족하다고 해서 끊어졌어요? 야, 너 뾰족하니까 여기 끊어졌네?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직관적으로 뾰족한 점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뾰족한 거거든? 뾰족한 거 이거 끊어졌어요? 얘 딸려오잖아. 끊어진 거 아니잖아. 뾰족한데 대신 여기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냐? 곡선 부분은, 자, 이렇게 이제 곡선 부분을 해놨어. 곡선 부분을 점을 하나 지정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딱 정의가 돼요. 그게 이제 미분 계수거든? 미분 계수인데 뾰족한 점은 어때? 이거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어. 그쵸? 이쪽을 보면 이제 이쯤 기울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나올 것 같고 이러거든? 이게 미분 계수의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져서 미분 계수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지점은 뾰족한 점. 한자어로 첨점이라고 해요. 첨점에서는 미분은 불가능한데 대신 연속은 돼요. 미분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 같은 이런 점. 이런 점에서는 미분은 안 되는데, 즉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가 없는데 끊어지지 않고 연결은 돼 있다. 연속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단원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 39번 봐봐. A에서 뭐다? 미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40번은 A에서 지금 함수가 끊어져 있지.
자,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미분이 안 됩니다. 41번의 A점은 이게 첨점이지. 이런 데서 미분이 안 돼요. 42번도 끊어져 있으니까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는 오히려 이런 건 이제 찾기가 쉬운데 식으로 나오면은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 45번 같은 거 fx가 x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볼 수 있겠어요? 0에서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x 곱하기 절대값 x인데 이거는 x가 0 이상이 되면 얘가 절대값이 그냥 나오니까 x 제곱이 된다는 뜻이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네.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0 이상일 땐 x제곱이 이렇게 생겼어. 네. 0 미만일 땐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지점 0에서 연속이냐라는 것과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 접선을 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자, 미분이 가능한 거 아니 연속이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뻔하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원래는 이제 함수값 존재한다, 뭐 극합값 존재한다, 둘이 같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냐 이거는 f'0을 실제로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절대값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방에 딱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랑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거는 h분의 자, 지금 a 플러스 h인데 a가 지금 0인 거잖아. 네. 그러면은 0 플러스 h니까 h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0이죠. 위에 거 밑에 거는 이렇게 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h가 0 플러스로 가면은 절대값 그냥 없앨 수 있죠. h가 약간 양수라는 뜻이니까. 맞아요? 네네. 그치? 그러면 h 없어지고 h 제곱 h로 나눈 거니까 h가 되니까 0이 되죠. 얘는 어때? 마이너스로 나오긴 해. 마이너스로 나오긴 한데 여전히 약분되면서 0으로 가죠. 우극한하고 좌극한 같네? 미분이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접선이 어떻게 그어지는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이게 접선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x축 자체가 접선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숙제는 뒤에 이제 기본 핵심 유형 다 풀어오면 되거든? 52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